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제 40분인데요. 아까 박철아 선생님께서 이번 세미나에 이렇게 청중들이 안 가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청중들이 또 이사와 시민기록가들이, 특히 저는 시민기록가들이 아마 질문하시고 하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론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토론자들이 한 5분 정도로 토론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질문도 있지만은 보안 발표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못한 이야기 자료집을 각자가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5분 정도 좀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는 시민기록가들한테 질문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 또 토론자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몇 가지 쟁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쟁점까지 좀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토론자들의 토론 말씀 듣고 난 뒤에 쟁점을 가지고 시민기록가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먼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이동준 이천문화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동준 선생은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 마을 기록이라든지 지역학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경기도에서 좀 선구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준 쌤은 토론자를 모신 것 같은데 이동준 쌤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 전국적으로 한 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손가락 끝을 보기보다는 손가락 끝을 지향하는 목적지라고 할까요? 그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아카이브에 매몰되지 말고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아카이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지역에서 아카이브를 한다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결국엔 지역에 대한 질문, 지역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욕구, 주민들의 욕구, 그것이 곧 아카이브에 대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지역을 기록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지역이 이제까지 중심이 아니고 왜 늘 변두리에 머물러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역은 변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있는 지식인들 역시 치열한 어떤 주민으로 내려앉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많은 시군지들이 결국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시각이나 지배 권력의 입장에서만 기술되어 온 기록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피지배층의 역사적인 경험이나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의 역사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억들을 어떻게 모아내느냐, 그것으로 새로운 대항 기억들을 어떻게 대항의 역사로 다시 재구성해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부적인 전문가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주의식을 가진 시민의식을 가진 그 시민들이 어떻게 지역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지역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전문가와 협업 관계를 아니면 맡기는 부분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협업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이제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맡겼고 그 사람들은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을 기록하는 관점이 여전히 전문가 의식에 사로잡혀서 지역을 대상화했고 끊임없이 약탈적인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중앙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은 근대 기록자료 조사원으로 지역민을 쓴다든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동원되는 사람으로 그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동원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기록을
우리 주민의 시각으로 다소 더디더라도 다소 어눌하더라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해나가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이것은 더 이상 남의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민속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재미있게 쓰셨네요.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것은 재미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단순히 재미의 관점을 보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가가 사진가와 일반 그냥 사진 찍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질문하시나요? 그것은 그냥 무조건 눌러대느냐와 찍기 전에 한번 고민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기록자의 전문성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근본적으로 전문성을 갖느냐 아느냐의 문제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접근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을 내려놓은 채 무조건 맡긴다면 그것은 남의 기록이지 우리의 기록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늘 변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기록을 기록하는데 중심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어떤 지식인의 민중대기 할까요? 주민들의 시각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홍성에서 올라온 홍성문화원의 사투리 달력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님의 침묵 만해 한영훈이 쓴 님의 침묵이 홍성말로 씌어져 있다. 기루다라는 어떤 중심적인 표현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어가 세계적인 중심어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을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뭐 이런 용어로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해외에 만약에 어떤 지사로 나간다든지 발령을 받으면 그 나라 말을 공부하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지식인이라면 그리고 그 내가 인터뷰하러 들어가는 조사하러 들어가는 그 마을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공감하려고 한다면 그 마을 사람들의 언어를 익히고 들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별도의 그 말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얼마만큼 그 주민들과 공감하는 마음 자세를 준비해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결과물이 합당한 어떤 주민들의 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한 7, 8년 전에 그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록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카이브 전문가들 또는 콘텐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쓰레기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분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시군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아지고 수집된 자료들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었죠. 남겨진 자료들 왜 그런 것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분류하지 못하냐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 주체의식을 갖지 못하고 남에게 이관된 자료는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하냐에 따라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집된 자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가 수집한 자료가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의왕에서 준비해 오신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구술 체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어떤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의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시민 기록자의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아진 구술 체력을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알기 쉽게, 읽기 쉽게 만들고 에디팅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또 전문가의 협업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국에서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데이터라고 할까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사진만 모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진들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자료, 그 기억들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그 사진의 내역을 알 수 있는 경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잘 정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민들,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갈수록 그 지역에서 일거리는 그 GDP에 잡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일은 GDP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 활동의 하나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의 집에서 하는 활동들을 사회적으로 밖으로 표출시킬 필요가 있는 것처럼 시민기록과의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일거리들이 보입니다. 남편 그리고 그 우리 자녀들 다 학교 가고 출근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지러진 방을 보면은 주부님들은 할 일거리를 보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그 일이 보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된 사람들에게 실은 어떻게 이런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할 것인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 시민 기록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일거리의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일거리로 플랫폼을 만들어주느냐는 문화원과 또 의왕시의 할 일이겠죠. 그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저는 이 시작점이 굉장히 큰 발화점이 되어서 의왕의 근현대 역사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짧아서 약간 아쉽습니다. 다음에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박철하님. 정의호 선생님께서 의왕 마을교사의 의미와 방향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PPT로 설명도 해주셨지만 글의 내용 자체가 시민 기록가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의왕 지역의 마을 기록이 굉장히 낮은 단계로 상당히 조사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의왕 지역에서는 사실 1990년대부터 마을을 기록하고 남기려고 하는 작업들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단 이한기 선생이 중심이 돼서 의왕시 전통과 문화라고 작은 책을 만들어내면서 건설과 지민의 문화적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 이후 2000년에 의왕시에서 의왕 지역의 모든 유적지들을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세분명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책자가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전향적으로 의왕 시사라고 하는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인터뷰만 한 200여 명 정도가 인터뷰가 진행됐고 민속학자들이 한 13명 정도가 1년 동안 의왕 전역을 조사해서 2004년에 의왕의 민속이라고 하는 책을 발행도 했고 그리고 2007년에는 의왕 시사책이 7권으로 완간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마을 기록가들이 전통 마을에 들어가서 또는 각 지역마다 조사를 시작할 때 기초 자료로 의왕시의 민속과 의왕 시사를 참고해서 보면 그 이후에 우리 마을에서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조사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조사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할 때 기초조사로서는 충분히 되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선생님 글을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정도만 좀 보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 마을 기록가들이 구술을 받으면서도
아마 한두 번, 한 분에 대해서 한두 번밖에 좀 안 했을 텐데, 마치 실습생이 실습하듯이 이렇게 구술에 좀 참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구술을 더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구술 내용들의 흐름을 보면 개인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 이렇게 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개인의 생애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까도 그 성북의 경우도 나왔지만 구술 생애사를 어떻게 좀 우리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먼저 연구하신 경험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마을 기록가들, 시민 기록가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요즘에 지역마다 지역학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학을 수원학, 의왕학, 인천학, 안양학, 안성학 이러한 학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깊이 동의를 좀 하지는 않는데 그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정체성의 연구로서의 의왕학, 근데 지역학을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의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역사가 정근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대로 지역이 이어져 온 게 아니라 근대에 와서 1914년에 와서 두 개의 지역이 하나로 합쳐져서 의왕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또 1983년에 우리 월암동과 촉평동이 또 의왕으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역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차이도 있고 또 공동체적 인식에 있어서 현대에 와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정체성 연구로서의 지역학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그 고동현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곡 향토문화연구회에서 2015년부터 부곡동 주민으로서 저희 평범하게 지금도 평범하지만 그래서 문화원에서 토론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여기 사람이 없으세요? 저 그렇게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갓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5년을 살았던 곳이 성북구였거든요. 그래서 토론해달라길래 살았던 곳도 방문할 겸 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그 성북문화원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아주 잘 들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민 기록자분들께서 하신 것들이 저희가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타이밍이 참 맞았더라면 인생은 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이 그때가 왜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카이브의 다 붐이었던가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동시대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런 생각이라는 뭔가면은 도시개발도 의왕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원에서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문화원도 문화원 자체적인 사업으로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원수도 두세 분 이렇게 되셔가지고 행사도 많으시고 그런 사정을 또 아는 상태였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또 그런 데 열의가 또 궁금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져가지고 2015년부터 마을 기록과 이런 거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성북 아카이브에서 제가 보고 좀 놀라운 게 뭔가면은 저희도 부곡동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을 공부를 할 때 기본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 기본서가 있어야지 그것들에 대해서 마을 기록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그 기본서를 꾸준히 한 번만 발행을 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그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의왕 그 시사가 있잖아요. 그 시사를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이제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저는 그때 직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짬짬이 키워드 검색을 해서 마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곡동 쪽을 발췌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마을 분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찾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마을 아카이브를 할 때 어떤 방향을 잡아갈 때 구술 이런 방법, 사진 방법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 기본이 되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마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왕문화원에서는 그 의왕 시사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 기본이 되는 기본서를 좀 같이 감과 동시에 구술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거를 성북 그 문화원 사례를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저 지금도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부곡동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구술이나 어르신들 얘기를 듣고 교육을 해주는데 그런 기본서가 되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 저희는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저희는 마을 기억 전달가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에 대한 이제 그런 기억들 이야기를 모으는데 왜 기억 전달가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단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해주기 어려운 분들이 전달해주는 단순 전달가인 거지 이분들 이야기를 가공을 하거나 우리의 의견은 조금 붙을 수 있지만 이거를 가공을 하지 최대한 가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 기업 전달가라는 이 용어를 한 5년, 6년, 그러니까 5년째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원에서 지금 기록을 잘 하시고 있는데 그 의왕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성북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잖아요. 근데 의왕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지금 안양하고 군포로 같이 옆에 접근해서 붙어 있긴 한데 성북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종로구가 옆에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북정마을이 제가 또 가까이 시댁 옆에 있어서 북정마을을 또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북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종로하고 성북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마을이지만 그 성벽 하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아울 수 있는 구가 다르지만 하나로 아울 수 있는 기록인데 이 의왕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도시보다는 끊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서의 그 성북문화원과 의왕문화원의 좀 기록적인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문화원에서 사례를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좀 겪지 않으면 좋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협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학술대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뭔가가 좀 MOU라든지 그런 협약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사실 그 지방에 있는 문화원들 있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소멸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화원하고 어떤 협업해서 또 그런 지역들을 좀 더 잘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그 꿈의 학교나 뭐 마을 만들기 막 이런 식의 그 마을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공모 사업들에 보면은 이런 마을 기록을 주제로 한 이제 거기에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문화원에서도 아카이브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이 왜냐하면은 기록의 그냥 다양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자료들, 기존에 이미 다 활동되어 있는 자료들을 성북문화원에서 아카이브 자료를 묶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듯이 의왕은 그런 공모사업으로 시민활동가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먼저 자료화하면서 동시에 그 구술 기록으로 같이 가져가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를 세 분이 해주시고 토론을 세 분을 해주셨는데 의왕문화원이 굉장히 발표 토론을 잘 구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마을 기록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여러 가지죠. 뭐 시민기록가라기도 하고 또 주민기록단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기억 전달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시민이 중심된 기록을 한다는 것인데 오늘 발표를 보면은 그 발표자 조승진 선생하고 고동현 선생은 본인이 직접 그 시민기록가가 되어서 활동했던 걸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동준 선생이나 그 백예준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그 경과를 설명하면 또 그런 사업을 했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재환 선생님은 물론 이 사업 전체의 주관자이기도 하고, 또 정영호 선생님은 평생 마을 기록을 하신 그 우리나라의 대표의 민속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속학자의 관점에서 어항 지역의 마을 기록에 대해서 어떤 점은 괜찮은데 어떤 점은 내가 볼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마을 기록과 관련된 세 가지의 시각들이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은 그 이 마을 기록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이천의 사례라든지 또 의왕 사례하고 성북하고 조금 사례가 다릅니다. 성북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걸 뽑고 그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의 참여가 좀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조성진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나 이동준 선생님이 발표하신 이런 거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그 기록,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좀 그런 식으로 쭉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우리 이야기에서 사실 굉장히 토론할 게 많습니다. 토론할 게 굉장히 많고 이 토론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주어진 시간 15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더 할까요? 제가 어디 가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발표는 다 30분 내에 끝나고 토론을 쓰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조금 더 해도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지금 우리 이야기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마을 기록에 있어서 시민과 전문가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동준 선생님은 시민 기록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고 제가 여러 군데서 발표를 듣고 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 지금 이 이동준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조성진 선생이라는 이쪽에 이야기하는 분이 대체로 그 기록학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록학하는 분들이 대체로 강의 주관도 기록학하는 분들이 하고 기록학자들이 협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서 대체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굉장히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의 자치의 관점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과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건너는 그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성북 문화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 마을의 기록을 어떻게 충실히 기록할 것인가 하면서 역사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영호 선생님의 경우는 평생을 마을 기록을 하면서 마을 기록이 사실 마을 기록은 사실 굉장히 전문 영역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에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는 첫 번째 쟁점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특히 저는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기록자한테 내가 질문할 텐데 이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시민들이 사실 아마추어죠. 아마추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주인으로서 거듭나면서 이 작업을 해 나가지만은 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한계를 전문가들이 해주는데 이 시민기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와 이 시민과의 어떤 소리에 협력할 것인가, 또 실제로 시민기록가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점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시민기록이 또 이동준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기록 자체가 아까 손가락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기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역의 중심으로 건너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첫 번째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록을 해나가는 관점이 지금 보니까 대체로 세 가지 학문 정도의 영향입니다. 하나 기록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민속학이 하는 것 같고, 하나는 역사학적인 영향인 것 같은데, 요건 너무 전문 영역이가 빼고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은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박재라 선생님. 박재라 선생님.
충분히 반 12시까지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면 아마 시간 충분할 것 같고, 그 전에 박재라 선생님이 정영욱 선생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제 도항을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했겠냐는 이야기하고, 구술생애사의 문제였는데, 정영욱 선생님, 아마 제 생각에 박재라 선생님 다음에 정영욱 선생님은 따로 모시가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이야기는 그때 충분히 듣도록 하고, 오늘은 5분 정도 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술은 이게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실 구술 생애사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구술 생애사를 제가 예전에 20세기 민중생활산 연구단에 6년간 활동하면서 그게 인문학으로는 6년간 한 8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된 대단히 큰 사업이었어요. 그게 제가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용산의 정원복 어르신을 13번을 만나서 인터뷰만, 그 이외에만은 제외하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만나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개인 생애사를 책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생애예요. 쭉 해서 뭐 얘기 듣다 보면 막 그 앞에 얘기하고 뒤 얘기가 엇갈리고 특히 그 숫자가 연대, 숫자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죠.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얘기가 또 시대별로 배열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죠. 중복되고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이제 어떤 그 각오하지 않고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우리 학자들끼리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국어학자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적어라. 그 자체의 그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누구도 읽을 수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 연구 자료로서 남기는 거, 뭐 녹취해서 그대로 남기는 거 연구 자료가 되겠지만 어차피 읽을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서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가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근데 어떤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는가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굉장히 여러 시각으로 그걸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술 생애사하고 그냥 구술 조사하고 좀 달라요. 구술 조사는 그 우리가 질문한 거 아니면 그 구술자의 그때 어떤 그 자기가 사는 경험담을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게 모이면 생애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을 조사할 때는 구술 생애사를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한 사람만 가지고서 뭐 수십 번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녹취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녹취 푸는 게 너무 힘들다. 지겹다.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맞아요.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저희 그 학자들도 그 항상 하는 얘기라 저희는 그래서 녹음을 하되 아주 속기처럼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얼른 집에 가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놓고 중요한 부분만 녹취해요. 아 여기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부분 녹취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학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좀 아직 경기도에서 여러 지역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학이 제대로 지금 정립돼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말은 지역학을 한다고 하지만 안성학을 한다, 뭐 수원학을 한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학 있을까? 이게 뭐 그 양주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행정구역상 편의상 자른 거예요. 그 양주가 지금의 양주뿐만 아니라 동두천, 의정부, 구리, 뭐 도봉, 다 양주 땅이고 남양주까지 다 양주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도봉학, 구리학, 남양주학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행정구역상으로 편의상으로 자른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의정부에서도 뭐 모임을 좀 내년부터 좀 가지려고 하는데 좀 전문가들끼리 1차적으로 얘기한 게 의정부 연구회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의정부 학이라는 말 붙이지 말고 의정부 연구회로 합시다. 그래서 이 학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고 고민의 답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의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사적으로 저희가 행정역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민과 전문가 협업 문제는 이것은 뭐 문화원 자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민 중심의 기록가로 갈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고 뭐 사실은 저는 민속학을 주제로 풀어가는 민속학계로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민속 조사를 위한 그런 조사가 아니고 시민 그 지역민들의 삶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민속학이 돼야 된다는 거 항상 지금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뭐 이동준 사무장께서는 민속학자가 외부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오늘 외부적 시각 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니까. 근데 민속학자가 외부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 지나친 편견이시고 또 지역민의 어떤 주체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것도 뭐 저는 뭐 조사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쫓기면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지역도 그렇잖아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그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기록조사에 있어서 이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기록조사라든지 또 전문가 이걸 좀 쟁점을 하자니까 선생님이 또 살짝 이동규 쌤에 대한 질문하시는데 두 분은 따로 문제 기회를 마련해서 토론할 기회를 드리려고 아니 이거 제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이동규 쌤이 요새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따로 기회가 되면 서로 토론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제 우선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지역의 마을 기록이 지역 주민들이 하는 기록가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문가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약간 영역이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하는 것은 이 민속학이나 기록학이나 역사학, 지역학이 굉장히 축적된 학문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문의 성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훨씬 단단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단순히 결과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민속학이나 역사학이나 기록학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과정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의 성장은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대상만 되고. 그래서 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약간은 부족하지만은 시민들이 그걸 중심적으로 해나가면서 서툴지만은 스스로 극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일에 뭐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관점에서 볼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괜찮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가들이 좀 이런 질문도 하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나가셨을 때 전문적인 관점에 맞섰을 때 어떤 점이 아쉬웠고 힘들었는가도 좀 질문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또 하나는 이동민 쌤 이야기처럼 이런 거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아 내가 이제 지역의 주요역이야 이번 기회에 지역의 마을의 문제를 인식해서 혹시 뭐 그냥 말 조사하신 건지 그런 걸 스스로 인식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겸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잘 모아가지고 좀 뭐 전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한테 명단인데 제가 건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명단이 7분 있거든요. 어떠세요? 각자 한번 말씀을 자기 이름 알아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학부문화연구회 김진필입니다. 김진 예. 네. 아 예. 10여 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중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릴레이 인터뷰를 하다가 보니까 주로 개인사가 나오는데 그분은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 가정 속에서 겪은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상당수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마을 발전에 어떤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을 이제 그 뒤로는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그 갈등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계시거나 그 자녀들이 있는 어떤 가정을 폄하하거나 또 문제 제기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 맺힌,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점들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 기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그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누가 있는가 좀 찾아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불편했구나 사람들이. 또 일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하신 만큼 또 불편한 사람이 있었고 적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공동체 사구나.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개인사에서 공동체사 기록으로 좀 나아가 보자 했을 때 그거 문제를 건드리면은 이게 참 감당하기가 벅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계속 그 문제를 좀 파고 들어서 사필 규정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역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숙제로 남아있고 그분들은 자꾸만 연로해지시고 아프다는 소리 들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럼 나중에 모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기록에서 여성분들의 그 선비가 한 명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막상 마을 기록하러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가 벌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두 부부가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까 여자가 관점이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니까 계속 치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거를 했는데 집에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 자료를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초기 조사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이러저러한 얘기를 막 쏟아내다 보니까 여성들과 남성들의 그 감정의 그 표출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회가 생긴 거예요. 후회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나는 빼달라. 그럼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다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초기 자료를 사실은 많이 살려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말이 거의 지금 반대반 6대4, 7대3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을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녹여내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난감했었다는 거 하고 그 개인사를 쓰다 보면은 이제 아까 개인사를 쓰냐 그렇게 되면은 근데 대부분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개인사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의 이 마을 공동체, 이 마을 추평동의 그 특색적인 그런 그 문화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꺼내고 싶었었는데 그거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방법적인 논이 저희가 배우지도 않았던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개인사에서 전체적인 거를 그 마을 공동체적인 거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장벽이 저희가 기술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조금 느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 여자 그 장벽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웬만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일단 그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두 분 정도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민기록자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더 질문이나 하게 생각해 주시죠. 예.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민기록가 손은희입니다. 사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찍으면 되거든요. 제 관점으로.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의향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동네도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암담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여쭤본다고 해서 대답을 그대로 절대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 두 번째 찾아가면 또 그 얘기 반복하시는 분도 많고 질문의 초점에 대해서 또 맞춰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구술에 들어갔을 때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나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일로 인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는 했지만 이렇게 좀 어려웠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방향 설정이라는 거에서도 저희가 합의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팀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자 여기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의 감정이나 생각을 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혹시 학창 시절에 재미있었던 일은 없나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질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 그 어려움은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의문점은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겠지. 그런 기술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한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거 다 빼야 되나? 아니면 정말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아니면 정말 옆집의 흉? 아니면 본인의 좀 진짜 뭐 이런 걸 얘기하시나 하는 정도의 얘기도 하세요. 그럼 이걸 실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컸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 게 최종본으로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향 설정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시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시민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아니면 혹은 예견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번 닥쳐보자 하면서 풀어나갔던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고 사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많은 결과물이지만 저희는 전투를 해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듣고 나중에 그거를 뭐 이렇게 듣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옮겨서 뺄까 넣을까도 힘들었고 아무튼 그런 되게 힘들었던 과정이긴 하지만 의미는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전문가의 도움을 영역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오히려 조금 기술이라고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복론적인 게 조금 저희한테는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방향 설정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들었고요. 저의 그 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전투를 한 결과 얻어낸 거였지만 여러 가지 소홀한 점, 잘못된 점은 또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기록가로서 한 시민이 이제 신문 기록가가 되는 과정에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요. 말이에요.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고 발표자나 토론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가 김민지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소금마을 아카이브 지금 노트북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약간 방향이 좀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과 그 시민 기록가의 영역은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원석을 찾아내는 거고 지금 소금마을 아카이브를 보면 기록 콘텐츠를 그 원석들을 가지고 계속 콘텐츠로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투적으로 그러니까 시민 기록가들이 열심히 기록을 해요. 아주 긴 글이 아니에요. 저희가 굉장히 압박을 받았던 이유는 이게 책을 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사는 사람들 보여줄 만한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거를 잘해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주민기록관 얘기 성북부에서 하는 걸 보니까 긴 글들이 아니에요. 근데 마을에서 지나치면서도 짧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글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콘텐츠화해서 잘 전달하는 글은 연구자분들이 쓰셨더라고요. 그 전문가 영역과 이렇게 시민기록관이 할 수 있는 영역. 근데 시민기록가가
하지 않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스스로 성장했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초평등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도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록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유의미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더 깊이 있는 대조각적인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지불론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시는데 제 그림이 바뀐 내용들,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걸 잘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쪽에 관련된 24세기에 관련한 초평등의 기록이 쫙 한번 나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의 이 기록 활동이 없었다면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탕을 열심히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면 좋겠어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시스템이 우한문화원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분 말씀 듣고선 좀 정리하고 발표 토론자님께서 말씀 좀 들을 생각인데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 영역하고 시민기록가 영역이 나눠진다고 하지만은 방법이 여러 가지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 깊이 있는 조사를 하려면 그 당연히 전문가가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기록가가 할 경우에는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같습니다. 시민기록가가 좀 부족하지만은 교육을 받고 나면 시민기록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방안이 있고 평택의 경우는 시민기록가가 글을 쓸 때 전문가가 같이 붙어서 글을 도와주며 쓰는 방식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김원진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승북이 그런 것 같은데 시민기록가가 작업을 하고 난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전문가가 개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의 질문이 전부 이 작업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내려 이 부분은 정영호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정영호 선생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정영호 선생님도 발표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아래 갈등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고민이 되셨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정영호 선생님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실컷 구술해놓고 난 뒤에 나 이거 빼라. 이거는 뭔가 이제 구술자하고 간의 소통의 문제도 있었겠죠.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질문했는데 자꾸 딴 이야기 하시더라. 그래서 참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거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잔박하게 정영호 선생님 말씀 주시면은 기록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연관이 되는데 구술자들이 빼달라면 빼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는 책 한 권을 폐기 처분한 적도 있고 특히 노동운동한 분이 과거에 치열하게 노동운동했다가 지금은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어려운 기억을 되살려서 했는데 참 기억하고 싶지 않죠, 그분은.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출간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있고 저도 본인이 빼달라 아까 정원복 용산 숙대 앞에 있는 그분도 이런 부분 빼달라 이런 부분 빼달라 전부 빼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구술자에. 그 다음에 검주 마을의 어떤 미묘한 상호 갈등. 개인사에서는 예전에 전쟁 이후에 좌우익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편법으로 무슨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 또 어떤 분은 아주 시국관을 아주 그냥 굉장히 편협한 시국관을 아주 장황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의 어떤 삶의 경험과 의식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록을 하는데 이제 좀 곤란한 경우는 이름을 땡땡으로 칩니다. 김땡땡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름을 밝히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무형문화재 조사를 하면 현장에 가면 소위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이 서로 상대방 욕을 해요. 저 자식 저거 순 엉터리야.
누구한테 뭐 배우지도 않았겠잖아. 저쪽에 가면 또 이쪽을 욕을 해. 이쪽, 야, 걔네들 지들이 뭐 정통이라는데 그거 다 거짓말.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가? 응? 그러니까 약간 순화해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뭐 조사자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무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대신 이제 구체적인 상대방은 이름을 빼야죠. 또 아무개는 이렇게 얘기했다. 왜?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말이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뛰어난 구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구술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 빨리 파악해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서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은 나올 것도 없고 같은 얘기 또 반복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의 감퇴도 있고 또 어떤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약간 치매기가 있는 건강 상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귀가 약간 먹었다거나 그런 분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가서 한 번 정도 가서 그거 우리가 판단해요. 아, 이분은 계속 조사 대상, 아, 이분은 여기서 포기할 대상.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시민기록관은 뭐 저도 강진갑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협업을 해야 된다. 협업의 방식은 뭐 다양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걸 원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아카이브화하는 이제 콘텐츠 작업이죠. 이제 이 작업을 가야 되는데 이게 자료부터 모아놓고 시간이 다음에 몇 년 후에 콘텐츠화한다. 되게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주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자꾸 요구하니까 그거 고리타분하고 맨날 조사해서 뭐하냐. 뭐 그런 식의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또 뭐 관에서 예산 투입하는데 맨날 과거의 기억만을 기록하고 뭐 개인 사적인 얘기가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 사적인 얘기는 적당히 걸러내도 됩니다. 민수학자가 처음에 전쟁 얘기는 안 들었어요. 왜? 민수학적 조사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구술을 하면서 전쟁 얘기 듣습니다. 왜? 그분의 삶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줬으니까. 근데 너무 사적인 것, 자기 과시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자기 과장되게 실제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내가 다 했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그거 하지도 않았어. 괜히 지가 했다고 다 떠들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미한 문제는 나중에 서로 얘기하다 보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개인사는 모이면 마을사가 돼요. 지역사가 되니까 이제 그건 뭐 개인사는 가능한 많이 모으되 너무 사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것은 적당히 걸러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록가들이 작업하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들으면서 저도 최근에 그런 구술 체력 사례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또 진짜 좀 정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했었는데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더 남았는데요. 좀 시간이 5시 끝내겠어요. 5시 끝내겠는데 지금 질문하실 분 한두 분 정도 더 질문에 해당되는 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론도 많이 하셨지만은 또 우리 이동주 선생님이 사실 토론자지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록을 활동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시면 아마 또 이승 선생님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누가 한두 분 정도 말씀 주시죠. 이 마을에서는 마을 기록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마을 장학회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또 차를 마시는 정도는 같이 하면서 몇 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장학회에다 그걸 요구했었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 좋은데 지역에 남아지지 않으니까
주부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주부들에게 주시면 공부해서 그 주부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마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자. 이게 받아들여져서 우리 김재근 이사장님께서 계속 그 지원을 해주셔서 오다 보니까 부곡동 향토문화연구회가 여러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왕의 다른 마을에서도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정확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금에서 매년 그 마을의 젊은 주부들 또는 이제 젊은 부부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공부를 하면서 그게 시돈이 돼서 점점 그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저기서 맞다 보니까 시에서 그 지원금 받아서 보니까 너무 그게 뭐 피드백 한다든지 이제 그쪽에 너무 이렇게 동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장학금은 사실 아무런 처리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곡장학회에 우리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1년에 한 번 그 같이 주민들 모아놓고 보고할 때 우리도 나가서 우린 이거 했습니다. 이거 정도거든요. 그 서류 보고라든지 영수증 처리 뭐 해놓긴 하지만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참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화원이나 다른 방식에서도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할 수는 없겠는지 이걸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곡동 향토문화연구회가 활성화되는 배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 제가 잘 몰랐네요. 지금 질문의 그 핵심은 문화원들이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규 선생님께서 좀 그 의왕문화원 지금 사례를 들으셨고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학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활동의 활성화 관련해서 혹시 그 선생님은 이전 사례든지 어떤지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시민 기록과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이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전문성도 확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에 시행착오의 경험이 쌓일수록 그게 어떤 실행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라고 했는데 그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작은 단위에서의 마을자치가 중요하고 그 마을자치라는 것은 저희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갈수록 고령화되고 자녀들은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와해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한 추이들을 내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을지 작업에 좀 참여하고 싶다. 우리 마을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 마을지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부분들을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마을지를 원하는지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마을지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히 구술 조사를 모아놓은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 민속지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 백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민속조사 보고서를 원하는 건지 그런 결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혼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들의 자원과 역사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온 이야기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마을의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가면서 새로운 마을의 활력이 될 만한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민 관점, 마을 관점으로 들어가는 그 애정어린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산내리라는 마을에 마을지를 만들었는데 마을지가 이미 다 배포되고 나서 어느 한 분이 그 권씨성을 가신 분인데 다 회수해달라고 그다음에 청와대 진정까지 나와가지고 다 회수 작업을 했고 넘버링 해가지고 500여 번 나간 것을 하나하나 다 넘버링해서 회수하고 확인 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픈 얘기지만 뭐냐면은 미리 사전적으로 마을의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그 다른 지역의 마을지를 할 때 어떤 지점들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로 표현된 부분들, 이게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 다시 재읽어보거나 아니면 그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마을 기록 학교라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록 학교라는 것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요. 99쪽에 나와 있지만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먼저 손을 들어서 우리 마을제 하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을을 개발을 할 때 절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선 이해를 갖고 들어갈 필요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 이장님이나 어르신들로부터 시민 기록자분들이 10분인가만 10분이 그 설명을 듣습니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공간에 대해서 안내받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끄트머리 신랄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낼 것인지, 이 마을의 중요한 핵심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자문이라든지 생활 속 관리라든지 우리 집 진통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앨범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하게 되면 무엇을 질문할지 어떤 주제를 할지 누구를 인터뷰할지가 좀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심층 조사하고 좀 더 시민들에게 눈높이 형성하기 위해서 마을의 유숙회복이라든지 가가호 복거부기로 이제 뭐 이렇게 그 명절 때 그 방문을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다 마무리되면은 사초를 일종의 조선시가 아니고 사초죠. 그 사초를 시민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살펴보시게 합니다. 요건 빼라, 요건 모자라다, 요건 내가 사진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떠나간 마을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그 증정식도 갖고 이렇게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검사 맡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많이 있고 또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라든지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성과물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그 이동준 그 국장께서는 지역 기록 조사가 조사에 그치지 않고 요새 이제 자치봉급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활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 말씀하셨고 프로그램 하셨는데 지금 토론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말씀하실 걸 게시글 같은 다 못했으니 그건 여러분들이 토론문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그 질문에서 좀 발표자 한 분이 좀 집중적으로 질문에서 정용 쌤 하셨는데 지금 끝나기 전에 두 분한테 약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성균 쌤이 기록과 참여를 하셨고 아까 프로그램에서 이런 점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고 기록가들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기록가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분이시니까 한 1분 정도 의왕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뒤에 백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이 의왕은 좀 승부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승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왕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 1분 정도 해주시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말씀을 드리시죠.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메모를 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동준 이천문화원 선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마을 기록학교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부럽고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의왕 문화원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문화원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 기록가의 눈높이는 이만큼 높은데 문화원이 그 눈높이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도 있었고요. 그 구술자를 이번에 저희가 22년도 사업을 하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구술자와 시민 기록가들을 매칭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서로 시켜주면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이 초평동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우리가 기록을 할게요 라고 접근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구술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나는 여기서 산 거밖에 없지 난 아무것도 몰라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가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애초에 시작부터 문을 딱 닫아버리고 시작을 하시니까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원들은 구술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만약에 이번 저희 케이스처럼 거꾸로 문화원이나 다른 데서 구술자를 선정한 다음에 시민기록과가 접촉될 때는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얘기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성공문화원에서 맡은
아카이브도 되게 많이 불렀고요. 저희 의왕에서도 따로빨리 많은 돈을 벌어서 그런 걸 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의 직원이 예, 그러면은 부러움의 영상이듯이 승북문화원의 승북문화원이 사실 그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그 우수 사례로 집중이 되고 또 그 백 과장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승북문화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다른 문화원하고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대 승북문화원이 저렇게 할 수 있던 거는 단순히 예산 받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 굉장히 인력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조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이 벤치마킹이라는 게 잘 된 것만 보고 실제 안 봐버리면은 그 따라는 다 100번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승북문화원 그 조건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데 그것도 가장 소개하시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막상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허술한 점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 문화원이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 것은 저희 전문 연구자들이 미리 좀 와 있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에서 이렇게 잘 보고 것들을 좀 부에서도 저희 문화원의 성과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원을 제가 볼 때는 협업이라고 하지만 문화원 이용해서 어떤 부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문화원에서 어떤 그런 지역에 관한 어떤 전문가이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성과들을 배출해서 그것들을 지역민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지역에 관심 있는 그런 시민분들이 많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구술 생애사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구술체육단계 초보 단계고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스텝으로 참가해서 활동을 하지만은 아직도 많이 이렇게 서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록가 선생님들 하시는 걸 보면은 하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성장하게 되고 처음에는 많이 질문하시는 것도 어려워하시다가도 나중에 가시면은 정말로 베테랑이 돼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좀 아쉬운 것은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획도 하고 어떤 사업 전체를 한번 주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조금 그러니까 연구 집단의 어떤 좀 더 힘이 더 강하다고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들이 시민분들한테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약간 고립된 개인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쉽게 공동체를 기록 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좀 문화원이 이제 기록 활동 가운데서 좀 더 이렇게 좀 그 역할을 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구술자 선정에 있어서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시민기록과 개인이 가서 선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감을 조금 덜 줄 수 있는데 문화원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 단체들한테 미리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에 접근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고 신뢰감을 심어주면서 더 이렇게 원활하게 구술 체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역할도 많이 키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토론을 더 하고 싶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더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기회를 하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어항마을 마을기로 조편도 마을조사 이 학술 고민하는 제가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 이 과정에 전체 참여하셨던 분으로서도 기록자라는 나는 시민으로서 기록가를 바뀌어가면서 참여를 중심적으로 해준 조승주 선생님이 전체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서 성과와 한계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참여 기록자들이 해나갈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또 정영호 선생님이 아주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작업의 성과와 또 좀 보완할 점, 또 구체적 사례에서 좀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일주생의 승부문화원 사례는 어와하고 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갔을 때는 승부문화원이 지역화가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통해서 해나가는 형식이거든요. 저건 어쩌면은 각 문화원들이 좀 지향할 점일 수도 있겠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용 쌤님이 해주신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아마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동윤 쌤님은 어학문화원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사라지는 마을에 대한 것들. 그거는 또 조금 이열심 선생님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조사자들한테 신분증 같은 거, 신분증 만들어줍니까? 예를 들어 신분증이라든지 공문서 만들어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해주셨고, 이제 끝으로 우리 이동준 선생님은 기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록하는 기록가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록과 관련된 대단히 많은 유익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고, 오늘 토론자임에서 또 이걸 주관하신 박진아 선생님이 받아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는 아까 받은 우리 초평동에 살고 있는 김재근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도 다 직접 했고 그 내용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자리를 갖게 하게 된 아마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2000 거기 세미나에 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6장 정도를 지금 요약을 다 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북문화원 여기에는 상당한 준비를 먼저 하셔가지고 좀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이천문화원은 그동안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들이 우리가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뭔 결과물이 나오려면 이런 말씀을 다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제가 선생님 기억했고, 특히 우리 정 교수님 정말 우리 의왕문화원이 앞으로 가려면 자주 좀 초빙을 해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 동네가 이제 없어집니다. 저는 조상계대로가 없어 태어나서 정말 이제 고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그래서 사실은 책들도 다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동네의 기록이 잘 남기를 오늘 정말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시민 기록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자양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왕문화원에서도 그 마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 기록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술 대상자를 통해서 구술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한 가지 사례로 청평동에서도 동원장 김태훈 동원장이 계시지만 구술을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구술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 기록가들은 아직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사하러 왔어. 그것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온 인생을 자기 마음껏 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정작 우리 기술하는 우리들이 그 사람만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그 마을 기록가 분들께서도 마을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우리 한국문화연구회가 하나의 좋은 사례를 보여줬는데, 월암동에서 그
그 마을 주민들과 2차적으로 관계 맺기를 먼저 했어요. 관계 맺기를 먼저 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서로가 밥을 해주고 또 뭐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고 이래가면서 월암동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계 맺음 속에서 구술이 이루어졌을 때야 그냥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구술 맺었을 때 전혀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우리 자체 내에도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보강토모님부에 모셔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3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오셔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향의 마을과 기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022년 의왕문화 학술대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